이제 고3 올라가시는 자제분 손 들어서 고3. 네,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겪게 될 일을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A였어요. 그죠? A. 전과목 A.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몇 등급 되죠? 3, 4등급이 됩니다. 이유는요? 자, 보통 A는 40%까지 A를 주죠? 그러다 보니 4%까지 고등학교 와서는 1등급, 이제 11%까지 2등급, 그리고 40%까지 4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1, 2등급 맞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죠. 1, 2등급을 맞으려면 상위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상위 10%, 대한민국에서 상위 10%를 맞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엄청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이 내신 등급으로 어떤 과목이 2등급이다. 아니면 수능으로 2등급을 받아왔다? 그럼 엄청 잘하는 겁니다. 왜요? 자, 이제 제가 설명회 하러 오려고 방금 전에 이제 거울 봤습니다. 거울 보고 제 얼굴 한번 봤습니다. 옷도 메모서도 보고, 그래서 이 외모가 대한민국 10% 안에 들까를 생각해 봤어요.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 무엇이든 10% 안에 든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얼마냐? 바로 평균치죠. 평균치. 5등급. 5등급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자제분이 무슨 5등급 받아왔다? 그럼 네가 대한민국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등급의 현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내신 5등급, 수능 5등급 거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논술 전형은 37개 대학이 논술을 칩니다. 내년에. 그 중에 새로 신설된 데가 있습니다. 자, 별로 마음에는 안 들죠?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라도 가려고 할 겁니다. 자, 서경대 어땠을까요?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자, 믿기지 않겠지만 인서울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폐지된 대학은 주로 어디죠? 이과 계열 대학들이 폐지됐고요. 한양대 이리카는 문과가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으로 논술을 폐지합니다. 자, 이제 24학년도에 논술 전형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대학들 순서입니다.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까지, 부산대까지가 한 300명대 이상이 이제 논술로 뽑는데, 물론 이 인원수는 한 4년 전에 비해서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가 4년 전에는 800, 900명 뽑다가 지금 이제 한 500명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자, 이제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라고 할게요. 올해인데, 올해 고3들, 그리고 이제 내년 고3들 비교해보면, 올해 고3보다 내년 고3이 훨씬 입시에 유리해집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붙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논술 100% 해서 수능 체제라 논술만 보고 가는 대학 중에서 어디가 보이나요? 이화여대가 보이죠. 올해 이화여대가 그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바뀌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어땠냐? 올해는 내신 등급이, 일반고 내신 등급, 외고등 전부 내신 등급이 4등급인 학생들은 붙기가 힘든 구조였어요. 내신을 많이 반영하니까. 그런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성대, 건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4개 대학은 서울의 이제 빅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들은 논술 100%로 갈 수 있다는 거. 올해 러셀, 대치 러셀에서 연세대 논술 합격한 친구 연락이 줬는데 내신 6등급입니다. 그리고 전과목 전부 수능 3등급. 근데 오히려 전과목이 얘보다 잘하는 애들, 막 수학 2등급, 전부 다 2등급인 애들은 연대 논술 지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정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략을 잘 세운 거죠. 자, 논술은 글짓기 실력인가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학부형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애는 글짓기를 되게 잘하구나. 그리고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많은 책을 읽었다. 심지어 독서 논술을 많이 다녔다. 대한민국 논술은요, 그런 논술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논술입니다. 자, 글쓰기랑 관계 있나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냥 정답 찾기입니다. 정답 찾기. 그래서 독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답 찾는 논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 잘하는 거, 책 많이 읽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논술과는 무관합니다. 논술은 교과형 논술입니다. 국영수, 사탐, 특히 사탐 잘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탐 문제가 나옵니다. 예. 논술 시험의 평가 영역은 뭐냐? 자, 논술 시험은 독해력,
논증력, 문제 해결력을 측정합니다. 저렇게 측정 범위입니다. 그럼 독해력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약과 비교를 시켜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집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PPT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PPT 내용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료집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요약과 비교가 있잖아요. 이게 독해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대한민국 논술 문제 중에서 각 대학 문제 중에서 1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1번 문제는 주로 요약하고 비교하라, 분류하고 요약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독해력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느냐? 학생들을 한 1000명을 똑같은 문제를 줍니다. 주고 1000명을 글쓰기 시킵니다. 즉 요약하고 비교시킵니다. 그러면 1000명을 한 줄로 쫙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과 다르게 논술 시험은 변별력 짱입니다. 채점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불과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2시간 동안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채점하는데 2분 이내에 채점이 가능합니다. 2분 이내. 제가 봐도 한 문제 채점하는데 학생 하나 채점하는데 10초면 됩니다. 첫째 줄 읽으면 그냥 결판납니다. 그래서 채점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면접은 어떨까요? 학생 하나당 2, 30분을 가야 됩니다. 그것도 교수 한 분이 아니라 2분 또는 3분이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 측은 면접 전형보다 논술 전형을 좋아합니다. 근데 교육부는 엄청 싫어하죠. 왜? 이게 서울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지방 전형이 아니거든요. 합격자 대부분 서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좋아하는 정부에서는 논술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논정력은 비판, 설명, 문제 해결력은 대안 대시 견해주라. 여기서 견해가 나왔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배경 지식 1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견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견해 정해져 있고 A 아니면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을 그득 강조합니다. 자, 이제 논술 시험에 대한 접근 프레임인데요. 논술은 보통 논문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논문적 글쓰기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적이고 창의적이고 참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이고 독창적 문장, 현학적이고 학술적 문장을 써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논술에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제는 측정,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해야 되고 변별력 확보 수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요구 조건을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구 조건을 까다롭게 줍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요구 조건에 맞춰서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공식적인 틀 안에 정답만 정확히 기입하면 합격하는 구조가 현재 논술 시험의 구조입니다. 현재. 앞으로 논술 시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 논술 시험의 출제 범위는 뭐냐? 칠판에 있는 게 답니다. 자, 사탐이 나옵니다. 사탐. 사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탐 9개 과목 중에서 학생들은 2과목만 하죠. 그러다 보니 그 2과목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풉니다. 생윤을 선택 안 했는데 생윤에서 문제 나옵니다.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경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 학원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회통계에서 나오고 그리고 국어는 베이스로 깝니다. 국어를 베이스로 깔아갖고 그래서 논술생들은 사탐과 국어, 수학, 영어까지 압니다. 그렇게 해야 논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보면 뭐가 나와요? 통계자료, 수리 이렇게 나오죠. 통계자료는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 통계가 아닙니다. 그걸 베이스로 하되 실험심리학에서 말하는 실험심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실험,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 계산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약술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약술령, 이거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내신의 5등급이다. 그리고 수능도 뭐 5등급 나온다. 4등급, 5등급 나온다. 그러면 전부 다 약술령으로 몰입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왜 되느냐. 시험 문제를 까면 국어와 수학이 나오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수학이 약합니다. 수학 5등급 애들이 여기 지원합니다. 문제 못 풉니다. 변별력에서 그냥 6문제 중에서 3문제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려대 세종이 국어 문제만 나옵니다.
문과에서. 이과에서는 바뀌죠. 수학이 9문항, 국어가 6문항. 요 가천대를 잘 가려면 국어와 수학이 4등급씩은 나와야 합격합니다. 원서 쓸 때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지원하니까 그냥 다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국어 수학이 나온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국어 사탐이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수학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통계 자료가 나온 데가 있고, 영어 제시문이 나온 경우, 경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카메라 찍을 필요 없습니다.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다 있어요. 제가 찍으세요 하는 것만 찍으면 됩니다. 네. 자, 여기도 국어 사탐, 수학, 통계 자료, 영어, 경제가 있는데, 자, 재밌는 거는 통계 자료 보세요.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죠. 세모가 오락가락 하면서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서강대 경영 경제 보면 국어 사탐에 통계 자료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다음에 경제 교과가 나옵니다. 경제 교과. 그리고 이화여대 보면 경제 교과가 나옵니다. 인문투. 인문투가 사회계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인문투 경영 경제 이쪽 사회계열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너 내신으로 경제한 적 있니? 수능으로 경제한 적 있니? 물어봐요. 없다 그러면 지원하지 말라고 해요. 네, 못 푸니까. 근데 지원한 적 있다 그러면, 그럼 공부한 적 있다 그러면 그냥 지원하라고 해요. 무조건 붙습니다. 그게 작년 입시, 22학년도 입시였어요. 문제 딱 꺼냈는데 아예 경제 문제를 냈어요. 경제 교과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아예 손을 못 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그때 합격한 애가 있어요. 왜? 내신으로 경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 붙기 힘들었어요. 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23학년도에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느냐. 아직 문제는 공개 안 됐지만 23모의에서 이대가 정신 차리고 배경 지식 어느 정도 깔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줘요. 읽어서 독해를 하면 답이 나올 정도로 문제를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제를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죠. 왜? 경제교과 물으면 아예 못 풀 적은 했습니다. 그런데 23호에서는 경제교과적 배경 지식이 없어도 국어 지문 읽듯이 경제 문제를 읽어서 답을 낼 수 있게끔 문제를 다시 출제했으니까. 자, 이렇게 논술 문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대학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영작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해해서 답을 찾는 건데 순서대로예요. 순서로 영어 수능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을 냅니다. 그래서 대학 레벨은 저렇습니다. 자, 다시 연세대 영어 몇 등급이라고 했어요? 수능 1등급 애들이 자유자재로 풀 수 있고 2등급 되면 가끔씩 막힙니다. 3등급 되면 톡 막혀요. 자, 영어 제시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수학이 나옵니다. 수학이 나오는데 레벨별로요. 수학 1, 2등급, 그 다음에 수학 2등급, 3등급. 그래서 연세대 지원하겠다 그러면 등급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수학이 3을 찍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수학이 3을 찍어야. 자, 4를 찍는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 숭실대, 한양대니까 여기가 수학이 3등급 대. 그리고 이쪽이 4등급 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논술 문제가. 문과인데 아예 확률 통계 함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경제교과를 묻는 대학입니다.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경제교과를 모르면 지원하기 힘든 대학입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통계 자료 해석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료 해석 문제는 그냥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 즉 틀리느냐 맞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아예 근처도 못 갑니다. 그냥 정답을 쓰느냐 오답을 쓰느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 자료 해석 방법은 정확히 실험 심리 단계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통계의 기본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가 분류 요약 이렇게 나오는데 제시문을 분류를 해야 돼요. 세계 시민주의와 국가 중심주의로 두 개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 단어를 이제 학생들이 윤리를 하지 않으면 생리를 하지 않으면 풀기가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가라 말을 전자 입장으로 나다를 후자 입장으로 분류를 정확히 해야 돼요. 학생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쌤, 요약도 제대로 했고요. 이 단어도 찾아냈고 분류를 요걸 살짝 말을 요쪽에 살짝 바꿔서 넣었는데 합격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죠. 어떻게? 네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서 살짝 빠진다.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왜? 분류가 틀리면 불합격이고요. 그 다음 제시문 가에 세계 시민주의, 공동이익, 비차별 요 단어 3개가 있어요. 정확하게 요 단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어, 유사를 포함해서 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핵심어 대신 근접을 사용하면 A0, 있으면 A+. 이렇게 채점 기준이 명확해요. 그러니 단어 가지고 채점하는 것이지 문장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논술학원에 갔는데 문장을 고쳐주고 있다? 빨리 때려쳐야 된다. 문장을 가르쳐주면 그거는 국어학원이지 논술학원이 아니에요. 논술학원은 문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2 겨울방학 때 논술 시작해놔라.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제분들이 1년 동안 겪게 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 8일에 올해 1월 8일입니다.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한테. 2학년 초부터 내신은 완전히 버리고 정시 공부만 시작했는데 그런데 내신 없는 논술 전형 학교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포인트가 뭐죠?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킵해두려고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살짝 있는 거예요. 관심 1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정시오링 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 A,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제 학생 A 유형이에요. 이 친구들은 6평 때까지 그냥 버티기 들어갑니다. 뭘로 버텨요? 정시 버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술 해볼까? 아니 그냥 수능 체제부터 맞춰야 돼. 이렇게 남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시로 가는 게 넓은 문이지. 그리고 정시오리 남자는 역시 정시지. 그리고 재수합니다. 여학생들은 여대는 진짜 끔찍이 싫어합니다. 제가 너 인서울 하고 싶으면 여대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 합니다. 여중 여고 나왔어. 여대 가기 싫다고. 수명여고 경기여고 있죠? 그런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이런 말 합니다. 그럼 네가 여기 지금 여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여중 요거 나서 내년에 여자 기숙학원 간다.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4등급 때 경기여고, 숙명여고 정신 차려. 여대 가야 됩니다. 원순에 이 좋아지는 이대가 우리한테 찬스를 줬어요. 이대부터 시작해서 인솔할 수 있는 여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여대를 밀까요? 논술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논술 학원에 여학생이 많을까요? 남학생이 많을까요? 수업 듣는 애들 중에 여학생 80%, 남학생 20%예요. 합격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대 5예요. 저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남학생들 논술 학원 잘 안 와요.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을 녹일 때가 언제 먹이죠? 바로 수학을 잘해서 상경계열 논술을 뚫어버려요. 그렇게 뚫고 들어가요. 수학. 그런데 여학생들은 논술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디네요? 남학생들이 있는 상경계열에서 깨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합격자가 별로 없어요. 상경계열에 여학생 합격자 있는가 보세요. 잘 없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여대끼 여자들끼리 경쟁하는 데 가서 논술 보면 합격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진짜 쉽습니다. 다음에 이제 6편까지 버티는 이런 친구들. 자, 보세요. 고2 때 자퇴하고 올해 3번째 수능 준비하는 사무수생입니다. 올해 대학 꼭 가고 싶은데 수능 성적 안 나온대. 6편 때까지 열심히 해보고 자 5월 28일까지 6편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죠. 모의고사 성적이 안 오르면 정시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다면 논술 중점으로 돌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논술을 돌린다고 해도 최저 맞출 성적은 돼야 하니까 논술을 돌린다고 하면 뭔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친구는 지금 논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외대, 동국대, 성신여대, 석승여대, 당국대 이런 데 냈대요.
체제를 못 맞출 때 외대랑 동국대. 무슨 뜻이죠? 2등급 2개를 못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수능에서 국수형 탐이 있는데 2등급 2개가 안 나와요. 그럼 정시로 어디 가나요? 보통 어디 가냐? 정시로 2등급 2개가 안 나온다. 수능에서. 그러면 보통 아침에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출발해요. 학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 호두과자 먹으면서 옵니다. 충청도권으로 가게 돼요. 그런 걸 겪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체제를 못 맞췄고 그리고 예비도 못한 상태. 성신여대, 특성여대 예비도 안 되면 논술 공부를 많이 안 한 겁니다. 네. 되게 쉬운 대학이거든요. 그냥 속된 말로 발가락으로 써도 붙는 대학입니다. 진짜로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배수 반 정도 단국대 대기 받았대요. 논술은 대기가 안 빠지죠. 잘 안 빠집니다. 연세대도 예비 1번은 안 빠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지만 논술은 작년에 정시 공부랑 병행했어서 논술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못 썼다. 올해 논술에 비중을 두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작년 수능 5, 4, 2, 3, 3이에요. 일단 국어와 수학이 어떻게 돼요? 5등급, 4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인서울은 불가능한 거 아시죠? 또 어디도 불가능해요? 경기도권도 불가능하죠? 이게 호두과자 먹는 케이스예요.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언제? 5월 28일 정신 못 차리겠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 수능도 어차피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올 겁니다. 자, 이제 6편을 쳤습니다. 6월 15일 가채점이 이제 나오고 실채점은 곧 발표가 됩니다. 근데 매번 선생님 캐스트만 보고 논술에 대해서 망설이다. 자, 6편까지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5점 때 완전히 정시라서 얘가 정시로죠. 6월 모의고사는 예상 등급이 국수형 탐탐 2, 3, 1, 2가 나왔다. 근데 불안한 마음에 논술 시작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시에 집중하고자 하고 논술에 시간을 많이 못 쓸 것 같다. 이런 내용이요. 자, 요 정도 되면 정시로로 인정합니다.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전 과목이 전부 다 2등급이면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든다고 그랬죠? 얘는 정시로 어디 갈까요? 일단 건국대 이상은 무조건 갑니다. 경북대, 건국대 이상 가고 운 좋으면 경희대 갑니다. 자, 요 정도 나오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정시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수능 체제를 다 맞추고 논술로 덤비면 성대, 서강대, 연대를 뚫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건 인정. 요런 케이스는 인정. 그게 아니면 전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탐이 혹시 1, 2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럼 수능 때도 1, 2등급 맞출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유는 고3들의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옆에 있는 고3이라고 생각해요. 아닌 거 알잖아요. 누구랑 경쟁할까요? 재수생입니다. 재수생들이 끼어들면 이제 자기가 사탐이 1등급이면 2등급 떨어지고요. 2등급이면 3등급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세계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요? 강남대에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강남대성은 학원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스카이를. 반수생. 그 반수생들이 여름방학 오면 전부 수학책 펼쳐놓고 도서관에 있습니다. 걔네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걔네들은 사탐이 1, 2등. 성균관대 애들. 자, 걔네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 고3들은 옆에 있는 고3을 걱정해요. 자기네들 1, 2등급 맞는다고 지금 좋아해요. 이제 가보세요. 3월 달에 가면 1, 2등급 나옵니다. 그 성적 믿습니다. 네? 4월 달 되면 나옵니다. 그 성적 그대로 나옵니다. 6평 치면요. 정글이 떨어집니다.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7월 달 되면 어떻게? 다시 등급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9평 치면 또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수능 치면 완전히 추락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가 7월 달에 성적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9월 달에 원서 쓸 때 수능 체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갑니다. 7월 달에 누가 빠졌어요? 재수생이 빠지고요. 반수생이 빠진 상태예요. 6평과 9평 때는 재수생이 들어온 상태예요. 수능 때는 반수생까지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평 점수도 믿지 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건 6평 점수밖에 없어요.
9월달 가채점일 뿐이니까. 그래서 6평 성적 들여다보고 정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으니 그 이상의 대학을 논술을 내자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8월달 됩니다. 이제 8월달 되면 독학 재수했다. 수능 망쳐서. 근데 정시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언제? 6평 성적 보고 답이 없다고 느끼고 9평까지 얼마 남았지 않아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논술 대비라고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6평 전과목이 몇 등급이에요? 얘한테 위험한 거는 논술이 위험한 게 아니라 정시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꿈은 어디에? 건동홍이에요. 쟤는 체제도 못 맞췄습니다. 아까 그랬잖아. 건동홍이 체제가 어떻게 했다고? 2개 2등급. 그래, 이거 어이없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라가 정상적인 답이죠. 근데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지 마라고 한다고 안 할 애들도 아니고. 그럼 뭐라고 답변할까요?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요. 그리고 끝에 말을 생략해요. 내년에 합격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면 얘는 내년에 돼요. 그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8월달인데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게 대다수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유형 B가 들어갑니다. 이제 화들짝 놀라는 케이스. 9평 치면 정신 확 바짝 듭니다. 근데 잠깐만요. 자, 9평 치면 애들이 정신 바짝 드는데, 그런데 뻘소리 합니다. 어떤 소리 하냐면 기본부터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벌써 많이 했으니 그럼 파이널 강의나 단기 완성 없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뭐 한국사입니까? 무슨 한국사냐고요. 막 몇 시간 만에 합격, 몇 시간 만에 5등급 맞고 4등급 맞게. 이거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사회 탐구를 공부하는데 이론집을 안 보고 원리를 안 보고 교과서를 안 보고 그냥 문제집 몇 개 풀어가지고 사탐 1등급 맞겠다는 전략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의 기초 개념을 익히지 않고 그냥 수능 기출 문제집 몇 개 풀어서 합격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자, 어이없는 전략이에요. 그거 어째 깡무식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노슬 치는 애들의 99% 그래요. 99%.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학부형도 더 심합니다. 우리 애가 이대 갈 거니까 이대 문제만 풀어주세요. 이대 기출 문제는 다시는 이대에서 안 나와요. 그럼 왜 공부하나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 안 나옵니다 그래도 어이가 없어요. 나올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본부터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막 시작하는데 기본부터 이런 질문 올라옵니다. 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강의 들어야 되냐? 학교별 기출 풀어보는 게 중요한가? 기본 토대가 중요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본 토대가 중요해요. 기본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논술을 9월달에 시작하는데 성대, 중대, 근대 넣으려고 한대요. 지금 보시니까 어이없죠? 이거 어이없는 케이스입니다. 기본 완성 파이널 들으면 될까요? 혹시 선생님께서도 수능 이후 단기 완성. 수능 후에 단기 특강이면 5일짜리 특강이에요. 5일짜리. 5일 해서 중앙대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깜찍하죠? 깜찍합니다. 그냥 꿈 깨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무슨 운전면허 시험입니까? 그런 리가 없잖아요. 자, 이제 원서 접수를 합니다. 9월 13일 날 원서 접수가 시작됐어요. 9월 13일 날 시작됐는데 9월 14일 질문했어요. 지금부터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늦은가요? 지도 알고 있어 늦은 거. 아니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준비하는 건 의미 없나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의미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내년에 될 겁니다. 내년에 생략하죠. 자, 지금 논술 준비하거나 학원에 다닌 적 없습니다. 근데 꿈은 다들 중앙대가 너무 쉬운가 봐. 전부 중앙대 팔아먹어요. 중앙대, 건대, 홍대, 경희대. 늦은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만약 준비하게 되면, 자, 보세요.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고 만약이에요. 아직도 만약이에요. 원서 쓰는 그 시점에도 만약이에요. 자, 어떤 강좌를 들어야 되겠나? 자, 이제 자연계의 침공입니다. C유형. 자,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기하 선택자라서 수리 논술 못하겠다. 자연계 수리 논술 못하겠으니까 인문 논술 가능할까요? 사탐 안 했는데 논술 가능한가? 상경계열 수리 논술 보는 학교 어디냐? 라고 질문합니다. 주로 이런 질문이 많아요. 자연계 질성인데, 자, 미적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자연계 수리 논술은 안 되고 인문계 논술을 지원하겠다. 늦은 감이 있지만
커리큘럼 어떻게 타면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연계들이 정시로 문과 침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와요? 이제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 논술. 자, 제법 들어옵니다. 수학으로 들어옵니다. 수리 논술. 여기에 여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상경계 수리 논술 들어오는데, 그리고 문과의 남학생들이 상경계 수리 논술 들어오는데, 여학생들이 여기 가서 수리 논술 같이 치겠다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자, 전제가 뭐냐? 여학생들도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애도 있죠.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그냥 여대를 지원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에요. 자, 이제 수능 코앞인데 D 유형이에요. 언제까지 고민하냐면 수능 날까지 고민해요. 정시로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수능 준비는 안 되고 불안하고, 논술 공부를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수능하고 있으니 논술이 보이고, 논술하고 있으니 수능이 보이고. 언제 그래요? 10월 29일 날. 수능이 20일 남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고3들이 내년에 겪게 되는 현실이에요. 똑같이 반복할 겁니다. 패턴 그대로 반복할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질문이 그 시간대 똑같이 질문이 올라올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애들은 고3이 난생 처음이라서 그래요. 길을 몰라요. 근데 이걸 누가 가이드 해줘요? 학부모님들 해줘요. 근데 학부모님도 몰라요. 고3이 난생 처음이라서. 고3 학부형이 난생 처음이라서. 그래서 입시를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옆집 엄마. 옆집 엄마. 옆집 엄마 어떤 학원 다녔는지, 그 집 애가 어떤 대학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옆집 엄마의 경험담은 그냥 요 폭이 한정돼 있어. 입시 전문가처럼 설레발 치지 마. 들어보면 빈 깡통이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우리한테 안 맞다고요. 왜? 옆집의 사정과 우리 집 상황은 매우 달라요. 숟가락 개수 다르듯이, 가정 기술 다르듯이, 수능 점수도 다르고, 내신도 다르고, 애 성격도 달라요. 성향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학생한테 맞는 입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논술을 하지 마세요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논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애들이 내신 1.1에서 2.4 등급까지, 일반고든 특목고든 자사고든 무조건 1.1에서 2.4까지, 2.5부터 사실 계산해봐야 돼요. 얘가 교과로 가는 게 나을지 논술로 가는 게 나을지를 계산해야 돼요. 다음 특목고 1, 2, 3등급은 웬만하면 다 갑니다. 웬만하면 4등급이 문제죠. 자, 이제 특목고 우리 그 외고 애들 4등급한테 물어보면 어디 갈래? 이러고 물어보면 경기 외고 애들 4등급 대부분 성대 간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너 내년에 또 오겠구나.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4등급이 못 붙습니다. 못 붙으니 다른 전략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평균 1, 2, 1, 1, 1 이 정도 되면 정시에서 대박 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연대도 가요. 연대 뚫죠? 이 정도면. 그러니 수능 평균 정도 이렇게 나오면 할 필요 없습니다. 논술. 내신과 비교과 퍼펙트하면, 자, 뭐라고 했어요? 내신이랑 비교과 둘 다 퍼펙트하면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뭐가 퍼펙트하죠? 비교과가 퍼펙트하죠. 우리 애들은 학교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막 기록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신이 어때요? 결국 3, 4등급이에요. 그러면 학점은 못 갑니다. 대부분 학교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그거 그냥 자기 영혼의 충족이죠. 대입에는 전혀 혜택사항이 없어요. 대입은 무조건 내신. 내신이 좋아야 합니다. 자,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내신 3, 4, 5, 6 등급까지는 논술해야 됩니다. 자, 여기 7, 8, 9 등급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특목 자사고 4, 5, 6 등급 해야 됩니다.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하여튼 국수탐 중에 한 과목이라도 4가 뜬다. 지금 4가 뜬다. 정시로 갈 인서울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해야 됩니다. 수능 4탐이 현재 1, 2등급이 아니면 무조건 닥치고 논술해야 됩니다. 왜? 수능 때 1, 2등급 안 나오니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자, 그리고 검정고시생들은 그냥 논술해야 됩니다. 이유는 검정고시의 가장 큰 착각. 자기가 검정고시 100분이로 뭐 95%, 98% 찍었다고 엄청 우쭐대면서 자랑합니다.
저 수능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래 그럼 수능 쳐봐라 되는가? 수능이랑 검정고시랑 같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잖아요. 수능은 저 위에 있어. 검정고시는 그냥 패스하는 유무예요.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 좋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기가 풀어봤대요, 집에서. 그럼 지가 푼 거고, 실제 현장에서 풀어봤냐 이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논술하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논술을 해야 되는 애들이고요. 그럼 7, 8, 9등급은 다시 태어나라 그랬죠. 근데 올해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기회를 줬냐면 논술 100%가 있어요. 요 대학은 가능합니다. 연대, 성대, 건국대. 이제 여대가 뭐였죠? 이화, 덕성, 공대. 그래서 항공, 경북대, 그다음 기술교대. 그리고 밑에 9등급만 아니면 되는 대학이 있어요. 한양대, 그다음 서강대. 한양대는 내신 9등급도 사실상 합격해요. 논술 전형에는. 서강대는 내신을 반영하는데 내신 10%와 출결 10%에서 논술 80%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내신 10%인데요. 그럼 1등급 되면 100점을 줘요. 근데 내신 1등급이 서강대 논술로 지원할 리는 없죠? 그죠? 그냥 뭐 내신 1등급 나오면 어디든 뚫을 수 있으니까 지원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9등급은 몇 점을 주느냐? 9등급은 0점을 줍니다. 그래서 논술이 전체 1000점이 만점이니까 10% 맞습니다. 그런데 8.5등급 있죠? 8.5등급한테 몇 점을 주냐? 96점을 줍니다. 자, 무슨 말이죠? 그냥 합격시키겠다는 뜻이에요. 9등급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9등급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신 9등급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신 1.0이 존재하기 힘들듯이 내신 9.0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신 꼴찌는 몇 등급일까요? 자, 여기 다시 들어갈게요. 이거입니다. 대부분 여기 4, 5, 6등급에 몰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등급이 4, 5, 6등급이에요. 내신 4, 5, 6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와요. 학생들이 상담할 때 너 몇 등급이니? 그러면 6등급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말해 그러면 점을 하나 붙여서 6.7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학교에서 내신 꼴찌야라고 말합니다. 그 학교 내신 꼴찌가 6.7입니다. 이유는 9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8등급이 있어요. 7등급도 있어요. 그런데 1등급, 2등급 있죠. 얘네들 상위 11%죠. 자, 그러면 1등급은 어떤 애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후광이 비치는 애들이죠. 후광이 비쳐요. 2등급은 어떤 애들이에요? 엄마들이 라이드 해주면서 관리하는 애들. 9등급은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8등급은요? 자기 스스로 라이드 하죠. 오토바이 타고. 7등급이요. 학교는 와요. 근데 계속 자요. 계속 자요. 근데 6.7은 6등급 개수가 많을까요? 7등급 개수가 많을까요? 7, 8등급 개수가 더 많아서 6.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꼴찌예요. 그래서 내신은 사실 꼴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게 입시 전문가들이 우리 학생들을 보는 눈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이제 나의 내신으로 최상위 대학 갈 수 있느냐를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입시 결과를 비교해보면 보통 논술은 뽑는 연수가 되게 적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22명, 14명, 5명 이렇게 적죠. 그래서 3명 뽑네? 논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만 봐서 그래요. 다른 데 볼까요? 5명 뽑죠, 학종도? 이거 적게 뽑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6명 뽑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과로 모집하니까 5명, 4명 뽑는 겁니다. 근데
논술로 지원하니까 논술만 딱 보니까 새벽 이거 합격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그건 더 많이 뽑네 하고 하지만 더 많이 뽑는데 하지만 이거는 지금 무슨 문이에요? 닫힌 문이죠.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열린 문이라고. 이게 1000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내신이 이미 망가지면 닫힌 문이죠. 그래서 열려있는 문은 논술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고3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 성, 전, 논술이에요. 수시 6장을 몰빵하게 됩니다. 논술로.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준비는요? 1도 안 해요. 1도. 그래서 준비하는 애들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애들. 준비를 전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애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언제 가장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대학별로 강의를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강의를 언제 시작할까요? 9월달에 시작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9월에 원서를 쓰니까. 학교가 정해진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 논술학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여름 방학 되면 폼 잡습니다. 이미 아예 저 1월달부터 이렇게 해놨어요. 연세대반, 뭐 연성서반, 그 다음에 중경외시반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웃기는 얘기냐? 그걸 준비해도요. 그럼 중경외시반을 들어가잖아요. 뭘 가리킬 것 같아요? 중경외시 기출문제 가리켜요. 그런데 그 시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했죠? 그게 1번. 다음 두 번째. 중경외시 지원하는데 나중에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내신이 안 돼서 학과에 원서 쓸 때 되면 그럼 그때부터 숙대 준비해야 돼요. 자, 그때부터 단국대 준비해야 돼요. 그때부터 서강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앞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원서 쓰기 전까지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폭을 정해야 돼요. 내가 수학을 잘하면 수리 논술이 있는 대학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수학을 못하면 아예 그쪽 접고 그 외 대학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계속 익혀야 돼요. 그리고 이슈가 있어요. 그 올해 나오는 이슈들, 출제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8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그 9월달 돼서 학교별로 반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학교 반은 열릴 때 그때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학교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치료를 하기 전에 그 대학의 예상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 기출문제는 다 풀고 들어와요. 근데 하나도 다시 안 나옵니다. 출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하는 것은 시간 측정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합격자 내신입니다. 내신이 여기 보면 뭐 1.2, 1.3이죠. 합격하려면. 그러니까 교과나 학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서강대도 논술 뽑는 인원수가 16명, 10명. 그런데 교장 추천 전형하고 비슷하죠, 숫자가. 자, 이제 성대입니다. 논술로 40명 뽑는데 학종은 72명. 그리고 추천 전형은 5명 뽑죠. 그러니까 논술로 많이 뽑는 데도 있죠. 그래서 노려볼 만한 겁니다. 자, 이게 성대 합격자들인데 요 학종으로 3.6이 합격하니까 3.6대이 덤비입니다. 덤비는데 빠간 거예요. 그럼 이거 뭐죠? 외고죠? 외고 3.6인 거죠. 일반고 3.6은 될 리가 없죠. 일반고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한양대도 논술 3명, 근데 학종 5명, 그리고 교과 3명. 이렇게 뽑는 유서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그리고, 자, 이제 경희대 한번 볼까요? 경희대. 이게 내신 전형이죠. 자, 교과 전형입니다. 1.6. 그 다음에, 이게 학종이죠. 2.0. 논술은 3.0대죠. 조평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평균값에 걸쳐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경희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학종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2.0대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대 교과 전형으로 2.0대, 그 다음에 여기 학종으로 3.0대, 3.0대 초반이죠. 논술 전형으로 4.0대, 이렇게 합격자들의 평균입니다. 자, 고3 때 내신 성적 전부 다 올려야 되죠 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논술학원 와 있다가 애들이 3월 달 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4월 달 되면 논술학원 애들이 없어요. 근데 고1 중간기말, 고2 중간기말, 이미 8번 시험을 쳤어요. 2번 시험 남았는데 저 2번 중간고사 애들이 올인합니다. 자, 근데 올인을 누가 할까요?
물타기 하려고 올인합니다. 그런데 학종은 고3 때 반영되는 게 40%라서 물타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그냥 20%만 반영되기 때문에 물타기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고3 때는 주로 어떤 과목을 하느냐? 진로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가 나와요. 그래서 물타기가 불가능하다. 근데 학생들 보면 내신 물타기 하겠다는 심정이 뭐냐면 주식 물타기 하는 느낌이에요. 되지도 않는 걸 물타기 하는 느낌. 평단가가 중요한데 평균치가 중요한데 또 평균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1 때, 그리고 고2 때 얘가 4등급이에요. 얘가 4등급. 고3이 되면 내신을 올려야지 하고 그래서 1등급을 찍는다고 쳐요. 전과목 다 1등급 찍어요. 여기 20%죠? 얘 40%죠? 얘 40%입니다. 그럼 평균 등급은 몇 등급 될 것 같아요? 2등급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3등급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냥 4등급입니다. 이 물타봤자예요. 운 좋으면 3.7쯤 나올 겁니다. 운 좋으면 3.5를 맞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등급 애들이 죽으라고 내신 공부합니다. 근데 덩달아 5등급도 같이 해요. 5등급은 전혀 쓸모없는데. 자, 4등급이 되는 순간 인솔과 거리가 멀거든요. 아니 우리 강남에서도 4등급은 인솔 못해요. 내신 4등급으로.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내신 열심히 합니다. 물어봅니다 제가. 너 4등급이고 너 5등급인데 내신 왜 하니? 그러면 엄마가 평소에 건면 성실하라고 했어요. 그건 건면 성실하고요. 이 대입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대입은 연민하게 머리 좋게 기회를 잡았어. 그것만 딱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대입에 성공해요. 자, 그러면 고1부터 고3까지 내신 성적을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올라가는 애도 있고 내려가는 애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내신 1등급이라도 올라가는 애는 극소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거 그냥 애들이 입시 원서 쓰잖아요. UA나 이런 데 원서 쓰죠? 그 원서 쓰면 거기서 32만 명 데이터 돌려가지고 내신 성적 조사한 거예요. 올라가는 애가 있었는지. 그래서 32만 명의 데이터니까 평균의 데이터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학종과 논술 전형은 학경률을 직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논술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논술 내지 마라. 붙은 애가 없어. 준비를 안 하니까 못 붙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안 하게 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학종을 갈 수 있어요? 그냥 학종은 경쟁 집단이 여기 1, 2등급 집단이 운 좋으면 여기 외고 3등급, 자사고 3등급, 강남에 있는 특수한 학교 몇 개 3등급, 얘네들이 인솔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논술은 3, 4, 5, 6등급 요 집단에서 하는 거. 평균은 집단의 규모를 보세요. 집단의 규모가 아예 다르죠. 그래서 50만 명이 논술 지원해요. 그리고 20만 명이 학종을 지원해요. 그래서 합격률이 9%와 2.2%. 논술이 합격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만큼이 많이 지원하는데 논술 공부는 1도 안 한다고. 그냥 로또 대하는 심정으로 원서 쓴다고.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다 떨어집니다. 자, 이제 논술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논술이 중요하고 수능 최저고 내신이에요. 그런데 최초 경쟁률이 서강대 글로벌 글로벌 학과의 여기 최초 경쟁률이 61대 2예요. 61대. 그러면 이 중에서 시험치로 절반이 안 오는 거예요. 알아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는 최저를 못 맞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저 맞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한 30명이 와 있는 거예요. 한 교실에 3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명 중에서 10명이 뭘 실수하느냐? 실질 경쟁률 가채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30명 중에 10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가채점 해보니까 서강대 시험 쳐도 되겠다 하고 앉아있는 건데 잘못 채점했다고. 실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 최저 맞춘 애들이 80%가 사라져요. 최초 원서 접수하는 애들의 80%가 그냥 싹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를 날린다고.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건 수능 공부를 좀 빨리 해라. 제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학교마다 기출문제와 학교마다 예상문제집을 쓴다는 내용이고, 이걸 예상문제는 현강에서만 공개하는 거고, 인강에서는 기출문제를 공개해 줍니다. 모든 대학을 다 이렇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서 박변호수를 치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이런 영상들은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이 논술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달라고 해서 찍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 현강생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는 창구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고 시간표 변경사항 있으면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줍니다. 자, 이제 요 전화번호는 지금은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전화 오게 있습니다. 9월달 되면 전화 엄청나게 옵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 놓으시고요.